안녕하세요. 산드라입니다. 지난번 첫 영상 이후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제가 영상미가 완전히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게 뭐라고 좀 영상 찍는 것보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찍어놨던 영상도 아직 편집 중인 게 있는데 이번 영상부터 먼저 작업해서 제일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올라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첫 매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본론으로 시작하면 이제 11월 26일을 끝으로 11월 한 달 동안 캐틴 나나님께 수업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장비빨, 환경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컴퓨터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랜선도 기가 랜선으로 바꾸고 이것저것 좀 하느라고 12월 첫 달 일주일은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업로드는 12월 9일부터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올린 곳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이렇게 이제 세 곳에 제품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올렸냐면 어느 플랫폼이든 제 상품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세 곳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마켓이랑 옥션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에 셀러 입점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가입하기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션 아닌가 싶어요. 해보니까 지옥션 글로벌 셀러 가입은 어느 정도의 끈기와 인내심 없으면 덤비지 마라. 각오하고 하겠다 하는 사람만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서류 준비도 많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복으로 작성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절대 가입 양식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이제 몇 번 달려 맞으면 제가 그 신청한 아이디를 쓸 수가 없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때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언제 되느냐, 아직이냐 계속 확인 요청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바로 해주셔요. 안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옥션은 2주 안으로, 지마켓은 3주 안으로 가입이 되는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리면은 진짜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계정을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사정이 생겼는데 그렇게 문제 없이 이제 바로 진행된 거는 2주 걸리는 게 있고 이제 계정 하나는 담당자분 실수로 가입은 됐어요. 근데 이제 쓸 수가 없는 계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가입 처리해주시는 담당자분 실수로 제가 신청한 계정의 아이디가 다른 사업자와 연동이 되는 바람에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사업자 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정을 쓸 수가 없고 이 계정을 바꾸고 분리하는 것만 지금 5주째 아직도 처리 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지정해주신 상담사분도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도 지금 계속 담당자한테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대인배의 마음으로 끈기가 무엇인지 지금 인내심 테스트 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옥션 진출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서류와 그 내용 작성하셔가지고 단번에 통과하시기를 비는 내용입니다. 제품 등록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서 과장님이 개발하신 미서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일단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가 규제가 좀 심한 편이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잘못 올려서 계정 폭파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막 사진도 일일이 확인하고 막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스마트 스토어는 좀 늦게 올렸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매출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올리니까 되네? 이런 생각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그냥 한번 올려보자.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제품 찾으면 계속 업로드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제품을 올렸는데, 한 달 동안 주문 발생한 건수는 이게 맞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쿠팡 주문이 10개가 들어오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한 건 정도 들어오는 수준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제품 그 올리는 카테고리나 뭐 이런 거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쿠팡 첫 주문은 제품 수 6,900개 정도 등록했을 때부터 발생해서 지금은 제 계정에 제품 수가 10,000개 정도 돼요. 10,000개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계속 삭제하고 다시 올리고 삭제하고 올리고 있는데 주문은 틈틈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기대가 좀 컸는데 생각보다 저조해서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1번가는 아직 주문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한 곳이 11번가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정말 그 메인 화면 딱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클릭 위반 대상이라고 뜨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번가는 그냥 뭐 몇 가지 정도의 제품을 올려서 이거라도 노출시키자. 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위로 하면서 올리고 있어요. 한 달 해보니까 느낀 점은 처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가품 올리면 안 되고 상표권 조심해야 되고 초상권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거는 다 기본으로 숙지하고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품, 초상권, 상표권 이렇게 빼고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느꼈을 때는 마진율 설정이랑 배송비 이제 이게 좀 큰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품을 소싱해서 업로드를 할 때 마진을 조금 이렇게 잡으면 누가 이걸 이 금액 주고 사? 막 이런 생각에 마진을 좀 30%까지 설정해서 이제 계속 제품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보니까 어떤 제품은 저한테 이제 700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몇 번 겪고 나서 설마 이러면서 마진율을 200% 넘게 해서 올렸는데 또 구매하실 분들은 또 구매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배송비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무료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품 소싱해서 이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중국 그 배대지 이동하는 것도 어떤 거는 무료 배송이고 어떤 것도 배송비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최악이었던 거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품이 2만 원이라고 치면은 배송비가 2만 원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정도 양반이에요. 어떤 거는 제품이 2만 원이면 배송비가 4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몇 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 그 700원 이후로 있었던 일이어서 어느 정도 마진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백마진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뭐 2,000원, 3,000원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어릴 때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부모님 심부름 이렇게 하면은 500원, 1,000원 이렇게 심부름값 주시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올릴 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있긴 있어야겠다. 그냥 업로드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번 교훈을 얻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마이너스 없고 이제 백마진 아니어서 다행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물건을 더 저렴하게 파는 그런 곳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객님한테 재고가 없어서 주문 취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문 취소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첫 달이고 이게 어떻게 들어온 주문인데 진짜 뭐 300원, 500원 남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 기분을 받아서 쭉쭉 달려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막 뭔가 더 싼 곳 찾아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조사랑 컨택이 되는 거예요. 제조사 그러니까 이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마음이 되게 오픈마인드여가지고 저같이 막 초보셀러고 뭐 한 개 구매하겠다고 해도 오케이 해주시고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싫다고 하면은 고객님 원하는 사이즈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 좀 잘해보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겪고 해보니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은 제품이라도 원가 낮은 곳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진을 설정해도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송비, 그러니까 무게를 조금 더 생각해서 제품 업로드 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느꼈고요. 저 같은 이제 초보 셀러는 제품이 판매로 이어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최신성이랑 노출, 그리고 키워드가 이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리뷰도 없고 뭐 유명한 그런 스토어도 아닌데 굳이 저한테 와서 사주실 분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뭐 노출 같은 경우는 최신성 점수를 받아서 한 며칠 정도는 이제 막 우선순위로 이렇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정작 그 사주시는 구매자분들께서 어떤 검색을 하고 들어와야 이제 클릭을 하고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판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조금 경쟁력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경쟁감도 어느 정도 높다고 나오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섞어서 썼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통했구나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경첩, 바퀴, 믹서기 이쪽으로 이제 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팔고 싶었던 거는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감성 뭐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런 걸 올렸어요. 근데 이제 주문이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내 머릿속에는 되게 막 인테리어 뭐 아이템 뭐 이런 것들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 저랑 맞는 건 공부 뭐 이런 건가? 이런 막 많은 생각이 들고 이거 빨리 인정하고 인터넷 철물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 이제 믹서기가 막 주문이 막 올라왔는데 그 믹서기가 보니까 쿠팡 아이템 위너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뭐 판매하고 나서 물건 받으셨냐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리뷰 좀 잘 부탁드려요 막 이런 연락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믹서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막 만족스럽다고 별 5개 주시고 매직 같은 기계 뭐 이런 리뷰를 잘 써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용품으로 나가야겠다. 만약에 이거를 사입하면 정말 이 제품 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이제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며칠도 안 돼가지고 어떤 셀러분이 완전 최저가로 같은 상품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묶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너를 뺏겼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써주셨던 그 리뷰들이 다 그분한테 그 셀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아이템 위너 욕을 좀 많이 해서 별로구나. 역시 가격 경쟁 유도하고 진짜 별로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위너 뺏기면 타이틀만 가져가는 건 줄 알았더니 리뷰까지 다 이렇게 가져갈 줄 몰랐던 거예요. 마치 그 최저가로 올리신 분이 판매해서 얻은 리뷰처럼 그렇게 리뷰가 달리거든요. 그 바람에 너무 허탈하고 정말 멘붕이 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현타가 잠깐 왔었어요. 그때 어땠냐면 더 이상 제품 소싱해서 올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진짜 어떻게든 최저 마진 먹고 위너 뺏고 리뷰 뺏으면 뭐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제 걸 또 뺏길 거니까 이제 막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그 천안 수업 같이 들으셨던 동기분들하고 줌으로 이제 정모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 말씀드리니까 막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얘기 많이 나누면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용기도 많이 얻고 다시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그 아이템 위너 뺏고 리뷰 뺏기 이런 거는 이렇게 저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비일비재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리뷰까지 뺏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아이템 위너 뭐 방어하고 이제 뭐 분리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직 전체적인 방법은 다 알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방법을 찾고 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가격만 낮추면 위로 뺏어가는구나 이런 걸로 배워가지고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도 똑같이 써먹어야겠다 이런 걸 한번 느꼈거든요. 어쨌든 쿠팡한테는 이런 상처를 받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 발생 건수가 쿠팡이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처를 주었지만 외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최신성 점수 받고 이제 키워드 작업해서 이제 물건 팔리고 이것도 2주, 3주 정도면은 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대표 상품이 없으면 계속 꾸준히 이제 최신성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량 업로드는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뭐 그렇게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간단히 용돈벌이 해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애기를 둘이나 케어하고 있고 또 12월 달에는 겨울방학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그 생각했던 루틴은 이제 7일 중에 하루는 키워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일은 미서씨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제품 어떤 게 괜찮은 게 있는지 소싱을 하고요. 뭐 하루 정도는 유튜브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하루는 내가 좀 휴식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작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막 코로나 뭐 7,000명 막 이렇게 막 터지고 어린이집 휴업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방학 일주일이었는데 갑자기 2주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2주 동안 이제 애들을 케어하면서 집에서 같이 데리고 이제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애들 밥도 이제 못해도 하루에 2끼 꼬박꼬박 챙겨 먹여야 되고 또 꼬맹이 2녀석 다 감기가 제일 들어와가지고 막 병간호도 해야 되고 막 병원도 뭐 찾아가야 되고 또 이제 컴퓨터로 막 일한다고 너희 그냥 둘이서 알아서 놀아 이렇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믹서기 아이템 인원도 막 뺏기면서 이제 막 몸도 마음도 막 정신적으로 막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정도는 그 수직 상승하던 의욕이 그냥 팍 떨어지면서 미서 씨는커녕 정말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줌으로 정모 이후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 한 이틀 다시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이렇게 좀 다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2월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달, 첫 매출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결산을 해보면 쿠팡, 스마트 스토어 모두 합쳐서 225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마진율은 한 55%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30%, 40%이 정도였는데 몇 번 이제 막 백마진,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당할 일들이 막 생기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전투적으로 막 마진율 설정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고군분투했는데 그 12월 달이라는 그 시간, 환경 이런 거에 쫓겨서 진짜 매달린 시간에 비해서는 첫 달 치고 그래도 꽤 괜찮은 수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족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전업으로 하는데 좀 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12월은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겸사겸사 해서 첫 달인데 좀 운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행착오를 각오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진짜 뭐 사장님처럼 사장님 마인드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막 얼렁뚱땅하게 한 달이 지나갔는데 한 달 해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방향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이랑 자잘한 노하우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 낮은 데 찾는 거 그다음에 마진 설정하는 거 배송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월 달에는 방학도 끝나고 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1월 달 매출이
이것보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월달에는 오로지 100% 대량의 힘을 쏟지 않고 좀 수동으로 제가 올리고 싶은 것들도 좀 찾아서 제품 소싱해서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번 시도해보고 거기서 괜찮은 거 있으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도 되니까 여기서 더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애들 케어하고 이제 집에 계시면서 새로운 일에 이제 도전하기 걱정이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 단절 거부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파이팅 외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성장 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1월 6일인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두 번째 성장 일기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